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 1시 한국은행 폭탄 선언. 아파트 완전히 끝났다. 미국의 9월 B컷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집과 가계부채, 환율을 잡아야 한다는 폭탄 발언으로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출을 강화하고 금통위와 연계해서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발 주가 폭락이 가라앉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대출 제한이 강화되면서 아파트가 초비상에 걸린 상황입니다. 부동산 양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도 수도권 상승, 비수도권 하락 흐름이 지속될까요?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오늘 1시 한국은행 폭탄 선언. 아파트 완전히 끝났다. 와, 정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이창용 총재 역시 파월도 상당히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 기준금리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여기 보실래요? 자, 일단 먼저 미연준 B컷 전망에 8월 선제적 금리 인하 압박하는 한국은행. 뭔 말이냐면 지금 최근에 주가가 출렁거리고 미국 경기 침체, 뭐 실업률이라든가 또는 제조업지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지금 미국이 B컷 8월달, 여러분들 9월달에 이제 B컷을 해버리면 우리나라가 8월달에 당장 해야 한다. 8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자, 이거 압박받고 있어요 지금. 자, 미연준 9월달 B컷 이렇게 보입니다. 미연준이 9월달 0.50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 미국 경기 침체, 여기에다가 주가도 불안하고 중동 분쟁은 더 심화되고 있죠. 파상적 미국 금리 인하. 그러니까 B컷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번 또는 3번을 연달아서 해버리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것이 예측이 된다면 8월 달 먼저 인하할 수도 있어요. 다만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보지 않아요. 왜? 좀 이따 또 그것도 나옵니다. 해외 금리 인하. 자, 먼저 유럽 기준금리 인하를 진작했죠. 인하했고 동결했고 이번에는 인하한다고 말을 했어요. 캐나다 기준금리 인하 벌써 2회 연속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미국이 자극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미국은 이번에 호되게 파월이 욕을 먹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를 늦게 해가지고 미국 경제가 붕괴되면 당신 책임이다, 뭐 이런 말들도 막 쏟아지고 있는데 타이밍을 늦췄다. 이제 B컷밖에 없다 라고 해서 지금 미국이 서둘러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9월 이후에 2번에서 3번 이어질 텐데 다 B컷이 될 가능성까지도 점치고 있어요. 국내 경제 1분기 1.3%, 2분기 0.2% 성장률 후퇴. 국내 경제로만 놓고 본다면 1분기 때 좋았는데 2분기 때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0.2 아주 심각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 버리면요, 성장률이 안 좋아 버리면 이거 금리 상당히 문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7월에서 2.6% 안정적. 물가지수가 약간 올라가긴 했는데 2.3에서 2.4에서 2.6으로 그래도 2% 안정적이잖아요. 또 취약계층, 부동산 PF, 통화정책, 이거 시차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없다. 정리하면 한국은행은 미연준 9월 B컷, 해외 금리 인하, 그리고 국내 경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없는 코너에 몰려 있어요. 그것도 오죽하면 8월 달에 선제적으로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정말 그럴까요? 일단 지표를 보세요.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여기 보시면 2024년 와서 1.3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러다가 지금 마이너스 뭡니까? 2분기 때 마이너스 0.2. 그리고 미국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4.9까지 갔다가 1.4, 2.8. 지금 2분기 때 좀 올라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경제가 하향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다가 유럽은행 실질적으로 4.5에서 4.25로 내렸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는 2번이나 내렸어요. 자, 0.25, 0.25, 0.50을 내렸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폭탄 발언을 합니다. 집값 때문에 금리 못 내린다. 와, 부동산 대책 회의가 땄던, 집값이 얼마나 뛰었으면 부동산 대책 회의가 땄던 금통위. 그러니까 지금 뭐 폭락하네, 뭐 폭등하네, 뭐 이런 양론이 많은데 냉정하게 말하면 집값 지금 서울은 많이 뛰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부동산 대책위 같았던 금통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도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막 서울 집값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자, 하지만 이걸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나서버리면 문제가 달라지죠. 보실래요? 자, 한국은행 폭탄 발언. 집값 잡기. 자, 집값 잡고 부채, 가계부채가 지금 너무 늘어나고 있어요. 급격하게. 또 물가도 잡아야 돼요. 물가도 약간 아직은 안정적이지만 올라왔잖아요. 이 세 가지를 집값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금리를 쉽게 못 내린다. 자, 금리나 늦춰서 집값을 안정하겠다. 부채 잡기. 가계부채 급증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의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물가 잡기. 7월달 물가가 2.4에서 오히려 2.6으로 올라갔어요. 전번달에 비해서 올랐죠. 자, 대출 강화. 자, DSR 40%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를 더 강화하겠다. 왜? 지금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줄어들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어요. 주담대, 전세대출 강화해가지고 이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또 금액을 대폭 축소한답니다. 가계부채 특단대책, 심지어는 대출 총량 도입, 이 총량제 도입하게 되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대출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그리고 또 주요 지표도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는데 여기서 거품이 커져버리면 괜히 나중에 안 좋았을 때 폭락의 우려가 크다. 뭐냐? 이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 생산인구. 개인적 생각은 지방은 이거 대비해야 합니다. 옛날 막 폭등했을 때 그거 기억하지 마세요. 예전에 한때 17년부터 19년까지 자, 여러분들 지방, 경상도, 전라도 이쪽 위주로 폭등을 했었는데 그때 대폭락한 걸 알 거예요. 17년에서 19년.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 서울은 오히려 뛰었는데 물론 그 전에 뛰었기 때문에 폭락을 했지만 그때는 또 인구 감소 때문에 떨어진다고 해갖고 지방이 떨어졌는데 그나마 코로나가 터지면서 변수가 생기고 돈을 너무 찍어내니까 다 뛰어버린 거예요. 이제 20년, 21년에 왜 집값이 전국적으로 다 뛰었냐?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갖고 돈 가치는 떨어지고 자꾸 위험자산은 올라가고 주가도 뛰었으니까. 근데 이번은 달라요.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없는 한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옛날처럼 이제 추락하게 되면 회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 미분양이 거의 90%가 지방에 몰려 있잖아요. 지방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광역시 비싸니까. 공급 과잉,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수도권도요. 경기도, 인천은 안전할 수가 없어요. 왜?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100만 가구입니다. 아직 사전청약밖에 안 해서 그렇지 경제가 꺾여버리면 나중에 이거 물량 폭탄이 돼요. 마지막으로 경제 침체, 장기 저성장, 일부장 나거나 또는 양극화, 서울과 비서울로 양극화가 확산되면 지금 지방하고 수도권 위험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폭탄 발언을 했고요. 가계비 집값 어쩌나. 자, 미 B컷 유력이 하느니 고심한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언제 인하시킬까요? 8월 인하, 자, 10월 인하, 11, 12월 인하. 8월 인하라는 말은 미국이 9월달 인하할 B컷을 할 확률이 큰데 그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인하한다는 뜻이에요. 미국 기준금리 9월부터 2, 3일 B컷이 확실하다면 인하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불안, 해외의 선제 대응. 항상 우리나라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금리도 제일 먼저 올렸고 제일 먼저 내렸고 하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너무 커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경기 침체와 불안, 해외 상황에 따라서 선제 대응을 하겠다. 8월 선제적으로 인하하게 되고요. 10월달, 11월달도 한두 번 연속 인하할 가능성이 커요. 8월 인하 가능성은 지금 만약 주가가 계속 또 폭락하거나 그런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걸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20% 미만 같아요. 자, 10월 인하가 가장 유력합니다. 왜? 미국 기준금리가 9월 달에 B컷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후에는 미주스라는 조건하에 한미 기준금리 2% 차이를 감안하면 일단 관망하다가 미국이 확실히 뭔가를 딱 했을 때 우리나라 10월 달 1차 인하할 거예요. 미국이 B컷을 하도 우리나라는 스몰컷 0.25% 인하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0월 인하 1회 앞으로 또 1회 추가적으로 12월이나 뭐 이렇게
이게 거의 60% 넘어가요. 자, 11월, 12월 인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 집값, 그리고 대출, 가계부채요, 환율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 9, 10월 달에 예상외로 스물컷을 해버렸어. 그것도 일례외. 한국 집값, 부채, 환율을 감안하면 늦게 하겠죠. 만약 미국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올해 0.25, 그것도 11월, 12월 달에 스몰컷 한 번 하고 인하하고 끝날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시나리오지만 여기 보세요. 주요 기관 아직도 집값 하락을 전망하고 있어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집값 하락 쪽을 유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객관적 전망을 해야 하는데 왜? 지금 상황은 서울은 전망이 무섭기에 지금 일시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왜 다른 나라 지금 미국이 막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만 뛰는 게 아니라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이번에 폭락한 거 빼고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따라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서울 같은데? 자, 보자고요. 아파트 끝났다. 그렇지만 자, 이제 각 기관들은 아파트 끝났다. 국토부 장관 집값 전망도 그렇고 한은도 그렇고 보자고요. 국토부 현재 2021년 고점 대비 85에서 90% 수준이다. 상당 기간 사이클상 하향 안정화될 것이니 잡지 마라. 정부 부동산 부추기는 행동 없을 것이다. 과연 부동산 부추기는 행동이 없었을까요? 자, 역시 주요 기관들 주사년 전국 마이너스 1.5 하락이다. 지방 중심으로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건설연도 매매가 2% 하락한다. 건설정책연구원도 하락한다고 하고 수도권만 조금 올라간다. 핵심 기관 한국은행은 2015년 수준 즉 50% 우려도 있다. IMF 거품가격과 가계부채를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20% 하락할 우려가 있다. 교보증권 마이너스 50% 폭락 장세도 연출할 수 있다고 공격적 전망을 했는데 지금 기관이라는 곳들이 완전 현재 상황하고도 반대로 이것도 바꾸지 않고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일단 전망이 이렇게 지금 폭락론자들이 전망하는 게 아니라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네요. 금리 인하는 세 가지 문제점을 가져옵니다. 자, 금리 인하 깜빡이는 켰지만 환율, 가계부채, 집값 아까도 말했지만 집값, 가계부채, 환율, 부동산 양극화 지금 서울은 계속 뛰고 있어요. 그럼 집값 불장이 될 가능성이 커요. 만약 금리 인하 딱딱딱 몇 번 치면요. 이거 하나만 갖고 논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금리잖아요. 경기가 어떻게 됐든 간에 금리 인하되면요. 집값이 뛸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집값 지금 현재 자 이제 19주 연속이에요. 상승폭 거래량은 오히려 확대됐고 3.0 찍었다가 2.7로 약간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상당히 높은 상승폭이죠. 기준금리 인하, 집값 자극 우려 그래서 늦춘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 삐컷 해버리면 늦추기 어려울 거예요. 가계부채 자 시중금리 하락 여러분들 3월 이후에 가계부채가 너무 급등을 해버렸어요. 6월 주담대 증가폭 6.3조 3년 만에 최대치로 늘어났습니다. 서울 영끌 빚투 재현 조짐이 보이고 실제로 재현하고 있어요. 영끌하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 지방으로 확산 우려도 있습니다. 환율 달러 1382원 20년 이후 4년째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죠. 자 중국 일본 환율 인하 정책으로 킹 달러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서로 지살 갉아먹기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러니 우리나라 원화가 뛸 가능성이 없죠. 달러 1360에서 1400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달러가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달러가 지금 나는 꼭지로 보거든요. 여기 보시면 세계 경제에 덮친 경제 침체 바로 미국발 아래 공포입니다. 3대 위기가 동시 폭발. 이 세 가지 전 세계의 3대 위기가 뭔 줄 아세요? 이거예요. 아래 공포. 바로 미국 문제죠. 중국 위기. 중국은 이미 발표만 안 했을 뿐 사실상 준금융위기. 자, 중동 전쟁이 또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아래 공포, 미국과 아래 공포, 경기 침체, 고금리가 장기화될 바로 우려가 있겠죠. 자, 이 고금리 장기화 때문에 미국발 아래 공포 이게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급격하게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커요.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연속 빅스텝 0.5% 인하로 계속 쭉쭉쭉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래 공포가 시작되면. 미국발 거품 5개. 미국이 왜 거품이 많냐? 그럼 뭐가 많냐? 주가, 부동산, 채권, 달러, 암호. 이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설령 이제 호전되면 얘들도 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얘들보다 오히려 우리나라 게 더 뛸 거예요. 만약 상승장이면. 못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중국을 잡으면 안 돼요. 중국은 금융위기가 왔다 갔다 하는 나라라서 믿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잡지 마세요. 중국은. 자, 일본이나 대만, 유럽도 거품이 미국하고 비슷합니다. 글쎄요. 제 판단이 얼마나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주식이 제일 안전해요. 다만 특수한 주식은 하지 마세요. 뭐 테마 주식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자, 중국 위기. 성장률 4.7%, 제조업 49.4, 50 밑으로 내려오면 안 좋은 거예요. 성장률도 6%에서 한참 모자라죠. 실업률 5.0 엄청 많네요. 경기 침체, 청년 실업률은 20%에 육박해요. 디플레이션 이미 진입했고 성장 동력 상실했고 부동산 개발 유사는 부도나고 있고 지방정부 부채 심각해서 지방은행부터 뭔가 털리는 거 아니냐. 중동전쟁, 자, 이전쟁, 이란 보복전쟁, 이스라엘 선제 공격 지금 국지적으로 막 터지고 있어요. 지금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현재 러우 전쟁, 러시아 장기전 이럴 게 없는 전쟁. 이제 러시아는 웃고 있어요. 왜? 아, 관심이 우리한테서 멀어지겠구나. 이제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몰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산이 스며들까봐 이 러시아 푸틴이 겁먹고 우리나라를 강력하게 경고했죠.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자, 솔직히 핵만 아니면 땅이 좀 좁아서 그렇지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나라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러시아하고 맞짱 떠도 뭐 솔직히 전체적으로 좀 밀릴지 몰라도 기술적으로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대만, 한국, 북한 다 얽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3대 위기가 지금 덮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빅스텝, 미국 9월달 빅스텝 0.50 인하, 5.5에서 5%까지 인하하고 그 다음에 올해 최대 3번이나 빅스텝을 한다면 4까지 떨어지겠죠. 다만 3번 연속 빅스텝은 쉽지 않을 것 같고 9월은 할 것 같아요. 근데 10월, 11월은 스몰로 가지 않을까. 근거, 경제 침체 예상보다 빨리 중립 금리를 유지하는 게 지금 미국 급해요. 지금 너무나 지금 미국은 고금리예요. 빨리 중립금리로 내려와야 돼요. 자, 침체 확산, 미국 글로벌 연착륙보다 하향 전망. 너무나 지금 심각합니다. 미국이 활활 달아오른 줄 알았더니 제조업이 형편없는 나라가 뭘 달아오르겠어요. 자, 샴 법칙. 실업률 3개월 평균치 0.5%나 높다. 이게 샴 법칙이 희한하게 거의 다 지금까지 맞았거든요. 직전 3개월보다 0.5%가 높다라는 얘기는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업률이 높다. 이거는 경제 침체를 보여줍니다. 워렌 버핏은 이미 주식 다 팔았어요. 역대 최대 현금을 보유하고 지금 건방하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먹혔네요. 자, 주요 지표 제조업 지수 46.8 역시 50 미만이에요. 아까 중국처럼. 미국 실업률 7월 4.3 4년 만에 최고치. 이 두 가지 때문에 미국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는 거죠. 외적 불안, 슈퍼 엔저 종료. 왜? 일본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된통 소리 맞고 있죠. 이란, 이스라엘 전쟁. 자, 한국은행은 이미 금융불안을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영끌 파산, 소상공인 파산, 건설사 파산, 이금융권 파산, 한계기업 부도, 금융위기 발발. 어때요? 이 제목들이 다 사실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만만치가 않아요. 내부 경제 상황이 썩어 골마 있습니다. 자, 집값 보면 상승한다 하락한다 아직도 싸우고 있나요? 자, 정리할게요. 냉정해지고요. 앞으로 이제 전망은 또 다르겠지만 현재는 서울은 뜨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나 인천은 한 중간 정도 돼요. 물론 굳이 말하자면 강보합입니다. 약간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지방은 전체적으로 아직도 침체입니다. 하락입니다. 일부 지역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제 상승.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양극화로 간다 생각해야지 전체가 떨어지고 있고 전체가 올라가고 있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제 개인적 생각은 글쎄요. 올해 이상은 무조건 뛰고요. 내년에도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집값이 떨어지려면요. 다른 나라 집값, 위험자산들이 다 안 좋아야 돼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 그렇게 믿나요? 주식, 해외 집값, 암호화폐가 계속 떨어질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나라 이거 부동산 무조건 올라간다고요. 서울이 너무 뛰어버리면 수도권과 지방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지금 한미 금리 차이가 이렇게 나네요. 금리 차이가 나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섣불리 못 움직일 것이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나라도 지금 내부적으로
즉 금리 인하를 해야 할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침체로 인한 경제 지표가 꺾인다면 부동산과 주식 등 화랑새가 붕괴할 수 있으며, 반대로 경기가 호전되면 위험자산이 계속 치고 오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